옛날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창고에는 비단과 귀한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큰 기와집을 짓고 터를 잡았는데 몇 해가 지나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이 있으면 묵묵히 다가가 종잣돈을 쥐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그의 집 앞은 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몇 년간 아낌없이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변서방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비는 때가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의 신의를 바탕으로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자들에게서 은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와 작은 집 한 채를 구해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의 뛰어난 수완은 여전하여 곧 상당한 이익을 남겼고 다시 수만 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서방의 이웃에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강남 상인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상인은 본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교활한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의주로 흘러들어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상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눈물로 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변서방은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선뜻은 5천 냥을 내주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없으니 훗날 형편이 나아져 갚을 수 있을 때 갚게나. 갚지 못한다 해도 결코 독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이 일로 변서방의 명성은 전국에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집 앞은 그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변서방이 거리를 지나다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녀린 몸짓에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가 넓은 대문과 커다란 건물이 있는 웅장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변서방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저 집 말이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의 기녀들이 머무는 숙소라오. 그렇다면 그 기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알기는 하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구려. 그곳은 높은 양반들만 드나드는 곳이라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변서방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며칠 뒤 변서방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으로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중 드는 아이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가림담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등이 약간 굽은 것으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소. 잠시 세를 내어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아이고, 집이 누추하여 나리 같은 귀한 분이 묵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소.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는 편이 아니니.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하고는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파가 손짓하자 맑은 눈동자의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서방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곧 인정이 울릴 터이니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속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 해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오.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누울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오. 어머님, 방이 좁고 누추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변서방이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자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변서방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살며시 들어와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변서방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전대 속은 점점 비어만 갔고 그의 돈이 줄어들수록 여인의 애정도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 역시 돈이 떨어진 변서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영험한 절이 하나 있다더구나.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오너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동편으로 가면 작은 마을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는 길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세. 그들은 마을 안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고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까치가 울더니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그랬구나. 이모라는 여인은 변서방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변서방, 우리 조카와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게나.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변서방은 탐탁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막 수절을 들려던 순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시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서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여인은 하인과 함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고 변서방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모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아이가 제정신이겠나. 우리라도 여기서 장례를 도울 준비를 해야 하네. 변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변서방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오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변서방은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란 그는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모녀 말씀이시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수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변서방은 분한 마음에 당장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여기는 최상선 날이 댁입니다만. 혹시 아침에 잠시 집을 빌렸었던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이신가요? 그 여인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허탈감에 휩싸인 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간신히 본전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가던 중 향화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풍채는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저는 강남 출신으로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모시려 하나 너무 가난하여 노잣돈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사연을 들은 변서방은 측은한 마음에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난 변서방은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주막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변서방은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겨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주의 상인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의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 3만냥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고향에 돌아온 변서방은 장사를 접고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빌렸던 5만냥을 갚지 못해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안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한탄하던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이대로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공과 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2만냥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감사는 변서방의 장사수완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풀어주고 2만냥을 내주었습니다. 변서방은 이 돈으로 인삼을 모조리 사들여 다시 의주로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예전에 도왔던 오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이 어찌 이리 초라해지셨습니까? 변서방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상인은 그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삼은 이곳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저와 함께 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후 강서 현령이 품질 좋은 인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삼의 주인이 변서방인 것을 확인한 현령은 갑자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향화암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그 가난한 선비, 바로 접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강서 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덕분에 무사히 부친을 모시고 과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마침 안남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는데 인삼 수십근을 복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어르신께 양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남국으로 가시지요. 변서방은 오상인, 그리고 현령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인삼을 싣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자의 병으로 애태우던 국왕은 곧장 사람을 보내 비싼 값의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변서방은 그 일로 단번에 10만냥이라는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곳의 특산품인 비단과 보석을 사서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현령과 오상인은 자신들에게 큰돈을 주며 은혜를 갚으려는 변서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 이미 은혜는 다 갚고도 남았네? 다음 날 변서방은 시장에 나가 가져온 비단과 보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물건에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는 수십만냥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관아에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20만냥이라는 큰 돈이 남자, 그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완전히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큰 기와집을 사고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 변서방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창고에는 비단과 귀한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큰 기와집을 짓고 터를 잡았는데 몇 해가 지나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이 있으면 묵묵히 다가가 종잣돈을 쥐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그의 집 앞은 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몇 년간 아낌없이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변서방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비는 때가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의 신의를 바탕으로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자들에게서 은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와 작은 집 한 채를 구해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의 뛰어난 수완은 여전하여 곧 상당한 이익을 남겼고 다시 수만 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서방의 이웃에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강남 상인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상인은 본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교활한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의주로 흘러들어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상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눈물로 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변서방은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선뜻은 5천 냥을 내주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없으니 훗날 형편이 나아져 갚을 수 있을 때 갚게나. 갚지 못한다 해도 결코 독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이 일로 변서방의 명성은 전국에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집 앞은 그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변서방이 거리를 지나다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녀린 몸짓에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가 넓은 대문과 커다란 건물이 있는 웅장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변서방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저 집 말이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의 기녀들이 머무는 숙소라오. 그렇다면 그 기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알기는 하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구려. 그곳은 높은 양반들만 드나드는 곳이라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변서방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며칠 뒤 변서방은 가장 화려한 비단 옷으로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중드는 아이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가림담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등이 약간 굽은 것으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소. 잠시 세를 내어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아이고, 집이 누추하여 나리 같은 귀한 분이 묵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소.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는 편이 아니니.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하고는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파가 손짓하자 맑은 눈동자의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서방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곧 인정이 울릴 터이니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속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 해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오.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누울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오. 어머님, 방이 좁고 누추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변서방이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자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변서방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살며시 들어와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변서방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전대 속은 점점 비어만 갔고 그의 돈이 줄어들수록 여인의 애정도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 역시 돈이 떨어진 변서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영험한 절이 하나 있다더구나.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오너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동편으로 가면 작은 마을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는 길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세. 그들은 마을 안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고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까치가 울더니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그랬구나. 이모라는 여인은 변서방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변서방, 우리 조카와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게나.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변서방은 탐탁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막 수절을 들려던 순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시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서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여인은 하인과 함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고 변서방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모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아이가 제정신이겠나. 우리라도 여기서 장례를 도울 준비를 해야 하네. 변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변서방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오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변서방은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란 그는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모녀 말씀이시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수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변서방은 분한 마음에 당장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여기는 최상선 날이 댁입니다만. 혹시 아침에 잠시 집을 빌렸었던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이신가요? 그 여인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허탈감에 휩싸인 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간신히 본전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가던 중 향화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풍채는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저는 강남 출신으로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모시려 하나 너무 가난하여 노잣돈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사연을 들은 변서방은 치근한 마음에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난 변서방은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주막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변서방은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겨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주의 상인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의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 3만냥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고향에 돌아온 변서방은 장사를 접고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빌렸던 5만냥을 갚지 못해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안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한탄하던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이대로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공과 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2만냥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감사는 변서방의 장사수완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풀어주고 2만냥을 내주었습니다. 변서방은 이 돈으로 인삼을 모조리 사들여 다시 의주로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예전에 도왔던 오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이 어찌 이리 초라해지셨습니까? 변서방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상인은 그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삼은 이곳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저와 함께 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후 강서 현령이 품질 좋은 인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삼의 주인이 변서방인 것을 확인한 현령은 갑자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향화암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그 가난한 선비, 바로 접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강서 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덕분에 무사히 부친을 모시고 과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마침 안남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는데 인삼 수십근을 복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어르신께 양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남국으로 가시지요. 변서방은 오상인, 그리고 현령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인삼을 싣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자의 병으로 애태우던 국왕은 곧장 사람을 보내 비싼 값의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변서방은 그 일로 단번에 10만냥이라는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곳의 특산품인 비단과 보석을 사서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현령과 오상인은 자신들에게 큰돈을 주며 은혜를 갚으려는 변서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 이미 은혜는 다 갚고도 남았네? 다음 날 변서방은 시장에 나가 가져온 비단과 보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물건에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는 수십만 냥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관아에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20만 냥이라는 큰 돈이 남자, 그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완전히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큰 기와집을 사고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 변서방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옛날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창고에는 비단과 귀한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큰 기와집을 짓고 터를 잡았는데 몇 해가 지나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이 있으면 묵묵히 다가가 종잣돈을 쥐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그의 집 앞은 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몇 년간 아낌없이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변서방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비는 때가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의 신의를 바탕으로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자들에게서 은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와 작은 집 한 채를 구해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의 뛰어난 수완은 여전하여 곧 상당한 이익을 남겼고 다시 수만 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서방의 이웃에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강남 상인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상인은 본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교활한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의주로 흘러들어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상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눈물로 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변서방은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선뜻은 5천 냥을 내주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없으니 훗날 형편이 나아져 갚을 수 있을 때 갚게나. 갚지 못한다 해도 결코 독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이 일로 변서방의 명성은 전국에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집 앞은 그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변서방이 거리를 지나다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녀린 몸짓에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가 넓은 대문과 커다란 건물이 있는 웅장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변서방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저 집 말이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의 기녀들이 머무는 숙소라오. 그렇다면 그 기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알기는 하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구려. 그곳은 높은 양반들만 드나드는 곳이라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변서방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며칠 뒤 변서방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으로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중드는 아이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가림담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등이 약간 굽은 것으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소. 잠시 새를 내어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아이고, 집이 누추하여 나리 같은 귀한 분이 묵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소.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는 편이 아니니?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하고는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파가 손짓하자 맑은 눈동자의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서방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곧 인정이 울릴 터이니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속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 해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오.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누울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오. 어머님, 방이 좁고 누추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변서방이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자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변서방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살며시 들어와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변서방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전대 속은 점점 비어만 갔고 그의 돈이 줄어들수록 여인의 애정도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 역시 돈이 떨어진 변서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영험한 절이 하나 있다더구나.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오너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동편으로 가면 작은 마을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는 길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세. 그들은 마을 안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고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까치가 울더니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그랬구나. 이모라는 여인은 변서방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변서방, 우리 조카와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게나.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변서방은 탐탁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막 수절을 들려던 순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시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서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여인은 하인과 함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고 변서방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모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아이가 제정신이겠나. 우리라도 여기서 장례를 도울 준비를 해야 하네. 변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변서방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오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변서방은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란 그는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모녀 말씀이시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수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변서방은 분한 마음에 당장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여기는 최상선 날이 댁입니다만. 혹시 아침에 잠시 집을 빌렸었던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이신가요? 그 여인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허탈감에 휩싸인 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간신히 본전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가던 중 향화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풍채는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저는 강남 출신으로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모시려 하나 너무 가난하여 노잣돈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사연을 들은 변서방은 치근한 마음에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난 변서방은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주막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변서방은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겨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주의 상인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의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 3만 냥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고향에 돌아온 변서방은 장사를 접고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빌렸던 5만 양을 갚지 못해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안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한탄하던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이대로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공과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2만 양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감사는 변서방의 장사 소환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풀어주고 2만 양을 내주었습니다. 변서방은 이 돈으로 인삼을 모조리 사들여 다시 의주로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예전에 도왔던 오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이 어찌 이리 초라해지셨습니까? 변서방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상인은 그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삼은 이곳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저와 함께 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후 강서 현령이 품질 좋은 인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삼의 주인이 변서방인 것을 확인한 현령은 갑자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향화암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그 가난한 선비, 바로 접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강서 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덕분에 무사히 부친을 모시고 과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마침 안남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는데 인삼 수십근을 복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어르신께 양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남국으로 가시지요. 변서방은 오상인, 그리고 현령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인삼을 싣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자의 병으로 애태우던 국왕은 곧장 사람을 보내 비싼 값의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변서방은 그 일로 단번에 10만 냥이라는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곳의 특산품인 비단과 보석을 사서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현령과 오상인은 자신들에게 큰돈을 주며 은혜를 갚으려는 변서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 이미 은혜는 다 갚고도 남았네? 다음 날 변서방은 시장에 나가 가져온 비단과 보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물건에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는 수십만 냥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관아에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20만 냥이라는 큰 돈이 남자, 그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완전히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큰 기와집을 사고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 변서방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옛날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창고에는 비단과 귀한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큰 기와집을 짓고 터를 잡았는데 몇 해가 지나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이 있으면 묵묵히 다가가 종잣돈을 쥐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그의 집 앞은 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몇 년간 아낌없이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변서방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비는 때가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의 신의를 바탕으로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자들에게서 은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와 작은 집 한 채를 구해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의 뛰어난 수완은 여전하여 곧 상당한 이익을 남겼고 다시 수만 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서방의 이웃에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강남 상인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상인은 본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교활한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의주로 흘러들어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상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눈물로 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변서방은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선뜻은 5천 냥을 내주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없으니 훗날 형편이 나아져 갚을 수 있을 때 갚게나. 갚지 못한다 해도 결코 독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이 일로 변서방의 명성은 전국에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집 앞은 그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변서방이 거리를 지나다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녀린 몸짓에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가 넓은 대문과 커다란 건물이 있는 웅장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변서방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저 집 말이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의 기녀들이 머무는 숙소라오. 그렇다면 그 기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알기는 하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구려. 그곳은 높은 양반들만 드나드는 곳이라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변서방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며칠 뒤 변서방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으로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중드는 아이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가림담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등이 약간 굽은 것으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소. 잠시 새를 내어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아이고, 집이 누추하여 나리 같은 귀한 분이 묵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소.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는 편이 아니니?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하고는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파가 손짓하자 맑은 눈동자의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서방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곧 인정이 울릴 터이니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속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 해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오.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누울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오. 어머님, 방이 좁고 누추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변서방이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자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변서방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살며시 들어와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변서방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전대 속은 점점 비어만 갔고
그의 돈이 줄어들수록 여인의 애정도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 역시 돈이 떨어진 변서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영험한 절이 하나 있다더구나.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오너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동편으로 가면 작은 마을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는 길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세. 그들은 마을 안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고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까치가 울더니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그랬구나. 이모라는 여인은 변서방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변서방, 우리 조카와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게나.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변서방은 탐탁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막 수절을 들려던 순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시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서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여인은 하인과 함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고 변서방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모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아이가 제정신이겠나. 우리라도 여기서 장례를 도울 준비를 해야 하네. 변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변서방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오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변서방은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란 그는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모녀 말씀이시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수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변서방은 분한 마음에 당장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여기는 최상선 날이 댁입니다만. 혹시 아침에 잠시 집을 빌렸었던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이신가요? 그 여인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허탈감에 휩싸인 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간신히 본전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가던 중 향화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풍채는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저는 강남 출신으로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모시려 하나 너무 가난하여 노잣돈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사연을 들은 변서방은 치근한 마음에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난 변서방은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주막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변서방은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겨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주의 상인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의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 3만냥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고향에 돌아온 변서방은 장사를 접고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빌렸던 5만냥을 갚지 못해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안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한탄하던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이대로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공과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2만 양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감사는 변 서방의 장사 수완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풀어주고 2만 양을 내주었습니다. 변 서방은 이 돈으로 인삼을 모조리 사들여 다시 의주로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예전에 도왔던 오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이 어찌 이리 초라해지셨습니까? 변 서방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상인은 그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삼은 이곳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저와 함께 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후 강서 현령이 품질 좋은 인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삼의 주인이 변 서방인 것을 확인한 현령은 갑자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향화암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그 가난한 선비, 바로 접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강서 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덕분에 무사히 부친을 모시고 과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마침 안남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는데 인삼 수십 근을 복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어르신께 양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남국으로 가시지요. 변 서방은 오상인 그리고 현령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인삼을 싣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자의 병으로 애태우던 국왕은 곧장 사람을 보내 비싼 값의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변 서방은 그 일로 단번에 10만 냥이라는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곳의 특산품인 비단과 보석을 사서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현령과 오상인은 자신들에게 큰돈을 주며 은혜를 갚으려는 변 서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 이미 은혜는 다 갚고도 남았네? 다음 날 변 서방은 시장에 나가 가져온 비단과 보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물건에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는 수십만 냥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관아에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20만 냥이라는 큰 돈이 남자, 그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완전히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큰 기와집을 사고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 변 서방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변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변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창고에는 비단과 귀한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는 의주에 큰 기와집을 짓고 터를 잡았는데 몇 해가 지나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변 서방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이 있으면 묵묵히 다가가 종잣돈을 쥐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그의 집 앞은 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몇 년간 아낌없이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변 서방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비는 때가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의 신의를 바탕으로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자들에게서 은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와 작은 집 한 채를 구해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